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건 수사를 해서 사실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땡땡땡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그렇죠. 이름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땡땡땡 비서관은 아마 이제 곧 뭐 제가 이제 배우를 밝혔는지 어쨌든 하겠죠. 이 사람한테 전화 받았던 사람까지는 확인이 되니까. 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이야기 중에 경찰 기동대의 공소 지휘는 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도 내란 선동이에요. 이거 내란 선동이에요. 엄연한 내란 선동인 거고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4명의 변호사들, 법조인들, 윤석열 주위에 붙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내란 선동이에요. 이게 전부 다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저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 떠드는 자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조치할지 참 조치의 방법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당장 그 용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경호처장 지금 나서서 본인 이야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의사가 무엇인지 좀 밝혀야 한다. 최상목 지금 한시 앞이 움직여야 한다. 지금 아마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을 거고, 국회의장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고, 최상목이가 경호처 움직이지 말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이걸 감안해서 공수처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금 땡땡땡 비서관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모일지 안 모일지 아마 유튜버들도 생각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내란의 공범이 되죠.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그들이 책임질 일까지 행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경찰 쪽하고 어제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네. 이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결국 이제 경호처 100일 경비단도 문제가 되고 경호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인력을 많이 보충하는 것 외에 방법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지난 계엄 사태 때 12월 3일 저녁에 민주당의 이제 국방위 의원 오래 한 분들 같은 경우에 앉아가지고 군 장성들한테 계속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그쪽 부대 출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사단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네트워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른바 이제 위무 작업이 효과를 좀 발생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부속실에 근무했던 분들은 경호처 직원들하고 잘 할 겁니다. 그렇죠. 잘 할 겁니다.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다른 SNS를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체포영장이잖아요. 1월 6일까지 유효하죠. 근데 체포영장 기한 내에 체포를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 발부잖아요. 구속영장 발부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시간을 끌어서 위험이 높아지면 체포영장 집행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야 되면, 그렇죠? 그럼 뭐 유보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국면은 바로 구속영장일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을 이제 뭐 지금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씨라든가 대리인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비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상황 자체가 격하양되어 가지고 법률적이거나 어떤 전략적 대응이 아니라 이른바 저는 이판사판 대응,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농담 비슷하게 안에서 붓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제 대응하는 수준이 거의 망상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정도로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자, 이 이제 대응 방법이 도저히 먹힐 수 있지 않다, 안 먹힌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자기의 망상에는 이것만 막으면 뭔가 새로운 길이 나왔다. 누가 점을 봐줬습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 안에 점쟁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주술적 요소에 의해서 이것만 막으면 우리는 탈출할 길이 있다라고 망상하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못 나오죠. 영원히 못 나오지 않습니까? 못 나오죠. 네. 사면 제도도 지금 여론으로 보면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못 나온다라고 사면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영원히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루라도 더 버티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냐. 극단적으로 충돌해서 바깥에 정광훈 일당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니 이것이라도 끌어모아 가지고 마지막 잔재 세력을 남기고 가야 한다. 그러려면 더 강한 충돌이 일어나서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윤석열이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정치할 때도 그렇고 기껏 해봐야 뒷배가 검사들인데 검찰은 이미 다 배신한 거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전광훈이가 그럼 윤석열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간다. 구구들은 윤석열과 함께 계속 간다. 장담할 수 있나요? 아유, 뭐 돈 되니까 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요. 네. 오릅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찬성해서 그러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론조사의 보수 포집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보수의 뭐 다 차기 대권 주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을 꺾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윤석열 다시 살려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에 응대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잡혀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 상황들이 끝나는 거고 그 저기 누구야 이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코인파리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들 몇 명을 봐도 그래도 일국의 현직 대통령인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좀 쟁쟁한 변호사들 데려다가 하기 마련인데 그냥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석동현에다가 윤곽근에다 이렇게 초라하거든요. 우리가 감옥 가도 그 정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꽁지털 다 빠진 그러니까. 그 늙은 수탉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놨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의 수준인 거죠. 실력이죠, 그게. 네, 원래 실력이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뭐 서부지원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서부지원이냐? 서부지원 출신이 저 뭐야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기괴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용산구 한남동이기 때문에 관할이 서부지원 관할이거든요. 네. 마포 공덕동에 있는 아주 단순한 것도 그렇게 비비 꼬고. 괴담으로 만들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기대서 그러려니 하고 있고 야 이거 좀 흉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같은 사람은 고위검사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어디 그 향판 비슷하게 소주나 먹고 대충 저기 민원 청탁이나 들어주면서 인생 마감했으면 그나마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조가 있잖아요. 이른바 술대장, 네. 술자리 대장 능력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난 다음에 윤석열이 단계 승진할 때 그 관계들 속에서의 인간관계들 모두를 파헤쳐 가지고 저는 사회적 지탄 받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 네. 자 댓글로 이제 산디아고님께서 윤석열은 끝이다. 그 옆 사람들 떠나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극악무도한 놈이다. 이택수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들이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무죄님 사면해주면 안 된다. 부채도사님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취재가 되어서 알려지는 것은 경호처 내부의 직원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바깥에서 아까 가족들이 이렇게 설득하라는 것도 있지만 경호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어떤 경로든 외부로 정보를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부 사정을 바깥에서 알아야 대응도 하는데 거기에서 막 밀어붙이고 이런 망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희생이 돼서는 안 되니까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깥으로 그 내부 사정을 그대로 알려라. 그리고 극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취재한 것은 일정 이상 간부급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불안하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직업 공무원에 맞는 걸맞는 애국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이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분들과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라인을 구축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고 최상목이 해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메시지를 냈네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빨리 그 구속하라라는 메시지까지 냈고 경호처는 이제 저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 경호처 직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계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희 스픽스에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일하는 인권연대로 연락 주셔서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경호처 직원들의 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역사적 격변에서는 정말이지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말고 또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 말고 아무것도 길이 없습니다. 이상한 길에 들어서서 절대로 본인이 다치거나 상하거나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적인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엉뚱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가족을 통해서라도 저희 스픽스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호처 직원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 드리면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네. 집회하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주는 사람한테 경의를 표한다. 이 사람이 남태령 집회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몽둥이가 답이라고 했던 이자가 불법을 옹호하는 자네. 네. 저 인간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여기 가서 윤리 제소해야 되겠네요, 바로. 진짜. 윤리위 제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내란 동조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윤상현이라는 자가 내란 지금 이런 식으로 선동죄입니다. 지금 네. 하면서 거기에 지금 아이고. 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습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이 뭡니까? 이게 맹탱기에 다 걸려가지고 뼈도 못 추릴 사람이 이제 지금 여기 가서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 반드시 기억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저는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국면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추경호도 그렇고 뭔가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렇죠. 발상은 자기 안위만 지킬 수 있으면 국민들은 죽어나가든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 예? 제2, 제3의 내란 사태도 내란 자체가 그런 목적 아닙니까? 네. 흉측한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모여있습니다. 국민들이 죽을 수 있다. 천공이라는 작자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 보십시오. 네. 이태원 참사 때 젊은이들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음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세영님께서 이런 걸 올려주셨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핸드폰 사용 못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깥 상황 알려주는 방송을 계속해야 한다. 그 방송은 어떤 식으로든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안에는 워낙 보안이 이제 철저하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은 실제로 이제 외부와 이렇게 접촉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뭐 교대 근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방법들은 있으니까요. 지금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고요. 윤석열을 체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실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오늘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두 분 평론가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조만간 해결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에서 애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욕심 때문에 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저도 마지막 한 네, 말씀 그러시죠. 좀 드리면 스픽스 좀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 지금 119만 명 돌파했고요. 곧 12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스픽스 열심히 취재하고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새로운 정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정말로 구독, 좋아요, 공유를 통해서 스픽스가 좀 더 열심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박진영 평론가도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